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사고의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초기에 사고 처리를 잘 못해서 엉뚱한 피해를 입거나 가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처리 요령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운전 중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차를 즉시 정차시키고 부상자 구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고의 가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함께 2차 사고 예방과 차량 소통을 위한 차량 이동 조치, 또 사고 당사자 간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가장 먼저 교통사고 발생 경우에는 즉시 차를 정차시킨 후 가장 먼저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즉시 119 등의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신고 및 이송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진이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 등의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후속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는 것을 삼가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머리나 목, 허리의 부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동으로 더욱 치명적인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동 조치보다는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부상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모든 운전자의 도리일 것 같은데요. 또 가끔은 사고의 그 가피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증거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고가 발생 이후에 2차 사고 및 교통소통을 위한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예. 사고의 가피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낙하로 노면에 바퀴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거나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치에 있어서 사고 상황 확인 및 가피관계 그 증명도 훨씬 더 쉬워졌죠. 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많은 운전자들이 장착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블랙박스의 경우에 장착된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차량의 운행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판명하는 데 사용되는 안전한 장비입니다. 또 사고 당시 실제 상황이 음성을 포함해서 영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특히 목격자가 없어서 가피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고요. 유일한 목격자가 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장착되어 있지만 고장이라 찍히지 않았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본인의 차량의 그 블랙박스의 작동 여부, 그리고 메모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신고 조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간단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반드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 단순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장종 그 사고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잘못할 경우에 부상자 구호 조치 일부 위반,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미한 사고라도 인적 피해가 있다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또 보험 접수는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떠한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네,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고, 운전자의 경우 그 결과 조치로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행정적 제재가 내려지게 되는데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사고 발생의 원인 및 행위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그리고 사고의 원인 및 그 발생 결과, 교통사고 조치에 따른 지시 불이행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운전자가 운전의 잘못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즉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를 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과실상계를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미치며 이때 이 과실상계 기준은 개개의 사고의 사안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원인 및 사고 조치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뭐 구속이 되거나 또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야기 시 중대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12가지 중요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또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11가지 예외 항목은 어떤 그 법규 위반이 해당이 됩니까? 예, 12가지 법규 위반. 일단 신호 및 지시 의무 위반, 예.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를 20km 초과 과속한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거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험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보도 침범, 그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하물 추락 방지 위반 사고 등 12개 항목으로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가피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처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